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할 거는 종려 vs 느비에트입니다. 이제 대놓고 갈드컵 하라고 만들어준 갈드컵 하라고 판 깔아 놓은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종려랑 느비에트 어떤 걸로 대결을 하냐. 뭐 무력이냐 아니면 뭐 다른 요소 하나하나 다 비교해가면서 하는 거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 뭐 그거는 이제 차차 진행하면서 알아보고요. 어, 왜 제가 이 종려 느비에트를 준비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재밌으니까요. 예, 그냥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종려랑 느비에트 이 대결을 했을 때 누가 더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종려랑 느비에트 둘 중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로 대결을 하면 누가 더 좀 더 우위에 있는가 라는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목차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목차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종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느비에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종려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느비에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다섯 번째 이제 종려 느비에트 누가 더 강력한가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저거는 뒤에 가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단순히 진짜로 누가 더 강력한가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냥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려에 대하여. 종려는 근데 워낙 유명하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원신을 1.1부터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1부터 나왔던 1.1부터 출시가 됐던 캐릭터로서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오래됐고 말이 많은 캐릭터였는데 뭐 간단하게 종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일곱 신들 중에 하나죠. 현재 티바트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일곱 신들 중에 하나며 바위 원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집정관 중 한 명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의 또 다른 이름인 아망제군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불리는 게 집정관 스킨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죠. 아망제군 스킨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코스튬으로 나오길 원할 텐데 현재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집정관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일곱 집정관인 건 알겠는데 그 일곱 집정관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려가 왜 그 중에서 종려가 왜 일곱 집정관 중에서 특별하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종려는 현재 일곱 명의 집정관 중 가장 오래된 신입니다. 네. 무려 6,000살 무려 6천여 년을 산 아망제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 일곱 집정관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요. 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집정관 중에 가장 젊은 분은 500세이신 수메르의 프레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이다. 나이다가 이제 일곱 집정관 중에 가장 어린 신으로서 500살인데 종려는 그거보다 무려 5,500살이 많은 6,000살을 먹은 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 집정관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신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은 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6,000살을 먹었으면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무려 3,700여 년 전에 리월이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아망제군인 종려가 통치를 시작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리월은 단 한 번도 신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집정관이 바뀌었던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 다르게 이제 리월은 유일하게 아망제군만이 3,700여 년 전부터 통치를 계속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경력도 오래됐고 굉장히 유능하고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통치를 한 기간이 오래되고 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래 통치만 하면 그거에 대한 거를 모르잖아요. 그냥 막말로 폭군일 수도 있었고 막 통치를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재위만 하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망제군에 대한 리월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들어보면 아망제군님은 마치 태초부터 날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아버지 같다고 합니다. 예. 리월의 백성들이 아망제군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통치를 잘했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군이란 뜻이죠.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은 선군이었다. 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종려는 현재 7집정관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고 그리고 무려 3,700여 년 동안 리월을 혼자서 신의 자리에서 계속 통치를 해왔으며 그 통치 방법도 리월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치를 해왔다는 겁니다. 리월 사람들이 아망제군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에 대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느비에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종려가 너무 좀 어마무시해가지고 사실 느비에트는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비교하기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느비에트 자체가 막 그렇게 오래된 존재라고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비에트의 폰타인에서의 지위를 보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느비에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자, 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처음부터 말하고 들어가면 용이에요.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 용입니다. 용. 정말 간단하게. 지금까지 티바트에서 나온 여러 용들과는 다르게 그냥 공식적으로 맨 처음 티바트 세계를 다스리던 용왕의 후예다라고 오피셜로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느비에트가. 그러니까 용왕이라는 명칭을 완벽하게 계승하면서 그 용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나온 게 느비에트가 처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려가 7집정관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느비에트는 용왕이라는 종족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집정관도 집정관 나름대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긴 하지만 용왕도 그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이제 뒤에 볼 거지만. 자, 폰타인에서 니비에트가 받는 취급이 어떠냐? 자, 리니가 이야기해주는 걸 보면은 이분이 우리의 폰타인 최고의 심판관이셔. 저 항상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의 상석이 니비에트 씨의 자리였고, 무려 폰타인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폰타인 마시니모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상 재판 관련된 부분으로는 따지고 보면 프리나보다 신뢰성이 높은 게 니비에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정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넘볼 자가 없는 인물이 니비에트였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마시니무에서도 그게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뭐 린이라거나 그런 친구들, 우인단의 벽난로의 집 친구들이 프리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항상 프리나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고, 뭐 신이 신 같지 않다, 그리고 신이 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느비에트한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냥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공정함을 추구하는 정말 퍼펙트한 재판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려 이제 법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폰타인이라는 나라에서 거의 대표자죠. 신보다 더 신 같은, 훨씬 더 이제 존재가 뛰어난 그런 느낌으로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비록 한 400년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폰타인에서 느비에트가 이렇게 취급을 받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어느 폰타인의 모 관객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개시 판결 장치와 최고 심판관님의 판결이 다른 경우는 처음 본다. 네. 여러분들 폰타인 마신무에서 게시 판결 장치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아차렸잖아요. 이제 게시 판결 장치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결국에 마신 포칼로스의 그런 의지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포칼로스의 의지대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였는데, 실상 이제 따지고 보니까 포칼로스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계속 지속을 했던 건데, 느비에트는 말 그대로 공정함을 추구하면서 판결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개시 판결 장치하고 느비에트하고 판결이 다를지라도 그게 원래는 개시 판결 장치가 틀린 거지 느비에트가 틀린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긴 역사상 게시 판결 장치하고 니비에트하고 판결이 다르지 않았는데, 타르탈리아를 판결할 때거든요, 이때가. 타르탈리아를 판결할 때예요, 이때가. 근데 타르탈리아를 판결할 때 게시 판결 장치와 뜻이 달라졌는데, 느비에트는 무죄를 이제 때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칼로스가 타르탈리아한테 유죄를 뗀 이유가, 사실은 그 고래를 조금이라도 막아주기 위해, 고래를 조금이라도 더 늦게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타르탈리아를 유죄로 만들었고, 메로피드 요새로 보낸 거다라는 의중이 드러난 시점에서부터 사실은 게시 판결 장치보다는 니비에트가 훨씬 더 공정함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정함 그 자체, 그냥 공정함의 화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느비에트가 폰타인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 자체는 굉장히 엄청난 위치로 자리하고 있다,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비에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용왕의 힘을 되찾았느냐를 물어보면, 포칼로스가 모래신의 신자를 파괴하고 느비에트한테 힘을 돌려준 덕에 완전한 원소의 용왕이 되었다고 해요. 완전한 원소의 용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완벽해진 거죠. 네. 보통 고대용의 대권이라고 하는데, 느비에트가 사실은 이제 폰타인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재판관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포칼로스의 그런 의도대로 모래신의 신자를 파괴하고 나니까 그 힘이 다시 느비에트한테로 돌아가서 고대용의 대권이 다시 느비에트한테로 돌아갔고,
니비에트는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퍼펙트한 원소의 용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공정한 맥스치를 찍은 재판관이 무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무겸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넘볼 수 없는 존재로 탈바꿈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느비에트는 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둘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오늘의 주제가 종려와 느비에트 둘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될 거면은 이제 포인트를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의 좀 장단점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들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 얘기지만 고대용의 대권을 차지하고 나서 완벽하게 용이 되었다 라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용의 대권을 얻고 나서 완벽한 용이 되고 폰타인 사람들의 죄를 없애버리는 그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말 완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볼 건데 먼저 종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종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종려라는 신이 가장 오래된 신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신으로도 불리잖아요. 왜냐면 일곱 집정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신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무력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오래됐다라는 것도 굉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하나씩 보면 자,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면 종려가 송신의례를 참가하기 위해서 꽃들을 찾아다닐 때 이런 굉장한 엄청난 지식을 뽐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장점이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장면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만큼 지식이 많다라는 겁니다. 종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정말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살아있는 역사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로 지식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뭐 자팍다식하다라고 보기에는 그 지식의 폭이 엄청나게 넓단 말이죠. 이런 꽃 같은 거에 대해서도 지식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여러 뭐 음식이라거나 그리고 문학 같은 거라던가 심지어 무예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식의 양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뭐 나이다라거나 그리고 다른 똑똑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식을 비교를 하면 그런 친구들도 꿀리지 않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엄연히 그거는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쌓은 경험하고 실제로 지식을 아는 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로 본인이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체득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저는 6,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 경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종려가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것도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호두가 종려를 칭찬하는 장면인데, 뭐, 호두가 종려를 놀리는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뭐,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며 고금을 막론하고 모르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예. 호두도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객경이 대단하시긴 하다. 평소에 많이 부려먹긴 하지만, 내가 인정할 정도로 대단하긴 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호두 인증 마크가 붙은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종려가 그만큼 지식이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원신을 플레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다 아시는 존재일 텐데 이게 누구냐? 마신 오셀이죠. 이제 리월 마신 임무를 하다 보면 군옥각을 맞고 패퇴를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왜 등장을 하냐면 이 친구가 대표적으로 종려의 무력을 설명해주는 예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신 오셀이라는 존재가 막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가끔씩 군옥각 한 방 맞고 패퇴해가지고 허접 마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오셀이라는 마신 또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심연교단 자체가 오셀을 메카 오셀로 만들어가지고 셀레스티아를 뒤흔들려고 했다라는 게 데인슬레이프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셀 자체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마신 중에서. 왜냐면 정말로 정말로 오셀이 그렇게 힘이 약했다면 종려가 오셀을 봉인하는 게 아니라 없앴겠죠.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마신이라는 존재가 불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제 봉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야 이거 왜 확대됐어.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혼란을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네가 직접 나서서 마지막으로 리월을 구해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는 만약에 리월 사람들이 오세를 상대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오세를 그냥 무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종려가 전성기 시점에서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려만 얘기하면 딱히 신빙성이 안 들잖아요. 왜냐면 내가 세다. 나 정말 세다라고 본인이 말하면 그렇게 신빙성이 안 들잖아요. 신빙성이 없잖아요. 내가 센데 나 좀 믿어달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옆에서 이제 신요라가 한 번씩 쳐줍니다. 물론이지 그건 모락스한텐 누워서 떡 먹기거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톡톡 쳐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마신 오셀이라는 존재를 종려가 누워서 떡 먹기처럼 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농담이 아마 아닐 겁니다. 이 마신 오셀을 종려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 하는 것처럼 아마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럴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종려의 전투력은 지금도 굉장히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7집정관들 중에서도 굉장하게 이제 무력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오세라고 스카라부슈가 로봇을 탄 거랑 스카라부슈가 로봇을 탄 거랑 싸웠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카라부슈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다랑 여행자랑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스카라부슈를 힘겹게 쓰러뜨린 거 보면은 일곱 집정관들한테도 굉장하게 이게 힘의 격차가 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이다 같은 경우는 도토레를 1대1로 마주했을 때 이제 도토레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오셀이라는 마신도 굉장히 강력한 마신인데 종려라는 신 자체가 정말로 간단하게 제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마신들 일곱 집정관들 사이에서도 굉장하게 이제 힘의 격차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오세라고 연관지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고운각이잖아요. 이게 고운각인데 이 고운각 바위들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제 종려, 모락스가 하늘에서 바위창을 날려가지고 꽂은 게 이 고운각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는 아직까지도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 퇴물설이 가끔 돌던데 이렇게 힘의 격차를 보여주는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함에도 종려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 보면은 그냥 종려 음해담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종려 음해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모종의 세력이 어떤 모종의 세력이 종려를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전성기가 압도적으로 센 거지, 전성기가 압도적으로 센 거지. 지금도 충분히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인물입니다. 종려 아직도. 그래서 고운각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무력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이거죠. 이게 야타용왕인데 이제 야타용왕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뭐 발걸음 한 번에 산을 무너뜨리고 포효를 하면 막 일대가 바뀌고 그런 엄청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용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타용왕을 개 허접으로 보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복룡목 안에서 두꺼비가 그냥 뿌앵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개 흐접처럼 보이는 건데 실상 야타용왕도 굉장히 엄청나게 강력한 야타용왕도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인데 전성기 종려가 야타용왕하고 1대1 맞짱을 떴을 때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우위를 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려 모락스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야타용왕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야타용왕이 복룡목에서는 또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약해진 거지. 전성기 야타용왕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묘사를 보면. 예. 그러니까 그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인데 종려가 이제 무력적인 면에서 야타용왕과 비슷했다라는 걸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월이 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종려라거나 야타용왕이 둘 다 리월을 수호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리월을 함부로 건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굉장히 강력한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는 이제 이렇게 무력적인 면이라거나 그리고 이제 지식적인 면이라거나 종려야말로 정말로 문무겸비를 이제 한 문무겸비의 대표적인 주자거든요. 티바트 세계에서. 만약에 티바트 세계에서 가장 문무겸비에 가까운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종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면을 봤을 때. 근데 종려도 이제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종려도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을 건데 어떤 단점이 있냐? 노망이 들었다. 예. 노망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거죠. 결국
전성기 시절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성기 시절의 힘을 다시 되찾을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꾸준하게 야타 용왕하고 관련해가지고 마모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곱 집정관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종려의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거랑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리오를 다스렸고 오랜 시간 동안 일곱 집정관으로서 통치를 했지만서도 전성기의 시점이 지나고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게 이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아쉽게도 까먹었어는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겠지만서도 여러 면을 봤을 때 전성기 시절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나르시스트적인 면이 있어요. 예.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자기 이야기를 맨날 이렇게 듣습니다. 예. 굳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를 앞에 가서 맨날 차 마시면서 들어요. 그 종뽕 TV 맨날 듣거든요. 그러니까 전달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지 본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맨날 그냥 되새김질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때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약간 이렇다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에. 그래서 조금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속성이 바위예요. 속성이 바위인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에... 왜 바위인 게 단점이냐? 바위 애들을 전혀 케어하지 않잖아요.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좋은 옵션 가지고 있고 다른 애들 케어 하나도 안 하고 유일하게 이제 나비아만 나와가지고 나비아만 혼자 살겠다고 나비아도 바위 다 버리고 자기 혼자 결정 반응 쓰면서 이제 총 쏘고 있는데 이게 말로는 바위의 신이라고 하는데 전혀 바위의 신 같지가 않다. 그냥 독자 생존하라고 애들 떨고 논 식으로 그냥 혼자서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보면.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원소 반응이 구린 게 바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위인 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느비에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비에트의 장단점. 느비에트의 장단점은 이제 명확하죠. 느비에트도 막상 이제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캐릭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느비에트의 가장 큰 느비에트의 가장 큰 장점은 고대용의 대권을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물원소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얻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재 티바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본인의 의지대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아무거나 다 돼요. 생명 창조도 되고, 그리고 물로 이제 분리도 되고, 그리고 물로 인간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완전하던 폰타인 사람들을 본인의 능력으로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고래에서 이제 그런 원시 모태 바다의 힘을 분리를 해가지고 고래를 이제 평범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말이 고대용의 대권이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치트키예요. 진짜 치트키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정도로 사기냐면 인간의 70%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맘만 먹으면 인간을 그냥 터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포칼로스한테 끌려와가지고 400년 동안 인간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한테 굳이 그렇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인간을 더 아끼면 아꼈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능력만 보면은 집정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도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무력적인 면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러니까 능력적인 면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이긴 해요. 이 고대용의 대권이라는 힘 자체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얘의 단적인 예가 이런 거죠.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고대용의 대권을 획득하기 전에는 느비에트가 별을 품은 고래를 상대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느비에트가 이 고대용의 대권의 힘을 얻자마자 얘기하는 게 전 이미 그 고래에 맞설 힘을 얻었고 일부 수단을 동원하면 이 별의 원시 모태 바다의 힘을 고래의 몸속에서 분리해낼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용의 대권을 얻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대용의 대권이라는 힘 자체가 개사기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힘 중 하나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다. 치트키 하나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예, 약점이 명확하죠, 느비에트는. 굉장히 이제 약점이 명확한 친구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뭐냐. 하지만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를 마주치면 멈춰서서 인사는 꼭 해주신다. 몇백 년 동안 늘 한결같이 그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너무나도 티가 나잖아요. 누가 봐도 인간보다 멜리진을 더 좋아하고 있다라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느비에트의 약점 아닌 약점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멜리진이긴 해요. 예. 누가 봐도 멜리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리티컬한 약점이 존재해요, 느비에트는. 여기도 보면 이제 그렇게 안 웃는 애가 멜리진을 쓰다듬으면서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이 멜리진을 훨씬 더 애정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명확해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종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종려는 이미 크리티컬한 약점이 몇 개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이미 그거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시점이라서 딱히 그렇게 크리티컬한 약점이 몇 개가 없단 말이야. 근데 리비에트는 지킬 게 많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지킬 게 많은 사람이 잃을 게 많은 거.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볼 게 많아요. 결국 니비에트는 다른 게 아니라 멜리진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큰 약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거. 이 치명적인 웃음을 짓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씩 웃을 수 있는. 멜리진을 보면은 굉장히 좀 씩 웃을 수 있는 친구다. 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결국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종려와 느비에트, 그러니까 누가 더 강력한가가 이 주제, 이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종려와 느비에트 누가 더 강력한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종려는 전성기에서 내려와서 약하고 니비에트가 이제 고대영의 대권을 얻음으로써 전성기 구간에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니비에트가 강력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기준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기준에서 생각을 해서 좀 납득이 갈 만한 요소 세 가지를 구성을 해봤어요. 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봤냐. 지능, 무력, 유머,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누가 더 나은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능입니다. 저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지능적인 부분에서는 종려가 니비에트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니비에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공정하고 뛰어난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짬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짬 차이가 말이 안 돼요. 종려는 아까 봤듯이 6,000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니비에트는 많아봤자 거의 500에서 1000 언저리예요. 예. 그러니까 익해봤자 나이다 언저리야. 나이다 언저리. 응애 나 아가용이다고. 응? 응애 나 아가용이야 아가용. 근데 이제 본인은 뭐 나타용은 저보다 젊어가지고 트렌드에 좀 다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본인도 그렇게 솔직히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짬 차이가 2등병에서 병장 정도 차이가 나는 짬 차이인데 이게 경험도 지능이라고 친다면 저는 느비에트보다는 종려가 지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능보다는 지식이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는 것도 많다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지식이 많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능이랑 지식이랑 좀 다른 거긴 하지만서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종려가 니비에트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옛날에, 응? 무슨, 뭐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괜히 할아버지나 할머니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인생 경험, 인생 지식이라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요. 6,000살 바이브가 있는데 이게 참 그 짬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자, 그래서 종려가 느비에트보다 앞서는 점이 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려 1대 0이고요. 자, 그 다음 무력.
이 무력 카테고리가 정말 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정말 간단한 기준 하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전성기 시절에서 내려온 자와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는 자, 이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예. 이 기준에서 판단을 하자면, 제 기준은 느비에트입니다. 이거는 저는 느비에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종려가 물론 강력한 건 맞거든요. 종려가 물론 강력한 것도 맞지만 서도 그 원소의 힘이 종려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느비에트의 고대용의 대권은 완벽하게 원래 느비에트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힘을 사용하는 존재와 완벽하게 본인한테 맞는 힘을 사용하는 존재의 힘 응용 방식 자체가 다를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서도 종려는 이미 신의 심장을 넘겨주고 전성기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던 시점이었단 말이죠. 왜냐면 과거에 야타용왕과 1대1로 싸웠을 때 호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시점이 이미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느비에트는 현재 전성기 모습에서 보여주는 게 많아요. 고대용의 대권을 획득하자마자 한 일 중 하나가 별을 삼키는 고래를, 별빛 고래를 그냥 간단하게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집어 삼킨다라는 고래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종려도 물론 강력하긴 하지만 현재 느비에트가 종려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지 않을까? 라는 기준하에서 생각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니까, 뒷방 늙은이랑 새롭게 치고 나오는 신의 그런 느낌이긴 해서, 저는 무력적인 면에서는 느비에트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를 따지면 종려 1, 느비에트 1 이렇게 해서 1대1로 맞춰서 그 다음 마지막 카테고리 유머. 제가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카테고리를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가 있을까, 뭐 다른 요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유머 카테고리를 넣었는데 사실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할 거 없어서 넣었어요. 미안합니다. 진짜 그냥 할 게 없어서 넣었어요. 예.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만들기 귀찮아서 던졌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예? 아니, 진짜 하다가 진짜 할 거 없어서 그냥 던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 유머적인 면에서 봤을 때 둘 다 노잼이에요. 솔직히 얘네 둘 다 노잼입니다. 얘네들이 재밌는 게 아니라 얘네 주변 애들이 얘네 주변 애들이 재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 노잼이에요. 얘네 둘은 진지하고 개 노잼 캐릭터라서 유머 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네들이 재밌는 게 아니라 밈이 재밌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맞잖아. 얘네들이 재밌는 게 아니라 얘네들로 만든 밈이 재밌는 거잖아. 응? 총녀도 그 치매에 놓인 밈이 재밌는 거고, 니비에트도 그 멜리진 밈이 재밌는 거잖아. 씩 웃는 그 밈이 재밌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꿀잼 무죄, 노잼 유죄죄로 둘 다 노잼 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승부입니다. 결론은 무승부입니다. 불만이신가요? 불만이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비에트가 세다, 종려가 세다, 이거에 대한 거를 댓글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십시오. 이게 갈드컵인 이유. 여러분들이 갈드컵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갈드컵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땡큐.